당시에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죠. 그 게이트에서 발견된 게 GHB라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무색무취 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술에 몰래 탔을 때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이 되거든요. 몰래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깼을 때는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물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쉬운 마음은 2024년이잖아요. 약물로 인한 그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GH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GHB가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2022년 압수물이 그 이전보다 6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압수물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압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다시 유흥문화가 재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암암리에 GHB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피해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버닝썬 사태 이후에 여전히 그런 위험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약사분이 여성들을 만나서 몰래 약물을 투여시켜서 성범죄를 했는데 6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여성분이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약물은 GBL이라고 GHB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물이나 알코올이 섞이면 GHB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 약사는 그 누구보다 그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여성들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GBL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졸피뎀이라는 걸 소지하고 있었는데 졸피뎀도 마약류 관련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 유통이 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식약처에서는 2022년도에 GBL 역시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개정된 상태입니다. 졸피뎀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필로폰을 사용해서라도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GHB라는 마약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약물을 했을 때 반응을 이용해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약물로 인해서 심신 상태를 유발해서 강간에 이르렀다 해서 중간간으로 처벌했지만 강간, 중간간은 조금 형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수사기관에서도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약 투약, 중간간 이렇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서는 이제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따로 발표합니다. 약물을 먹이는 행위 이런 자체를 폭행으로 봐서 무조건 약물로 인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강간으로 처벌을 해서 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만 그렇지만 약물로 인한 그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GH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GHB라는 그 물질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한번 흡수가 되면 12시간 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민하는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면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여전히 그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경우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성폭행에 비해서는 좀 더 엄한 처벌을 하려고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이루어진 이 부분은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서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한테 그 마운틴 듀에다가 GHB를 몰래 먹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GHB를 마약법 스케줄 1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마약으로 규정이 되기도 했고요.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약물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겠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법을 만들어서 약물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종신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서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법에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지면 그걸로써 이제 어떤 선고 받을 때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좀 더 사회에 경각심을 줘야 되는지는 결국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치동 마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를 나눠준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은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학생 13명에게 건넸고 학부모 6명에게는 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부모님들이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세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회가 한 번만 먹어도 마약은 중독된다라고 낙인을 많이 찍어요.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분들이 몰래 자신에게 투약된 마약으로 인해서 성범죄까지 당했다면 본인이 행실을 좀 더 잘하지, 그런 데 가서 위험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또는 그렇게 술을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까지 가게 된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다고 피해자 비난에 화살을 좀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죠. 선뜻 자신의 억울함을 외부에 표출하기도 쉽지 않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해도 지원해주세요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클럽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지, 무조건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비난만 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서 충분히 지원받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성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도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놀이개,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범죄가 터지고 나서 그 수습을 하는 데 드는 사법적 비용, 회복 비용,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양이 되겠죠. 검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죠. 사법기관에서도 돈이 들죠. 수용시설에서도 돈이 들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된다면 정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약을 사용한 성범죄, 이런 것들도 모든 예방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더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숨어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